오늘 주제는 날씨만큼이나 이름도 뜨거운 68 혁명입니다. 중소벤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의 혁신, 국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정책 금융의 대전환, 이름하여 대한민국 68 혁명이라 부르는데요.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사면 초과 상태인 한국 경제를 퀀텀 점프로 이끌 국가 100년 대계 정책으로 68개 법정기금 개정 프로젝트를 맹렬하게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벤처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천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왜 벤처 중소 스타트업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토록 목놓아 주창했던 잘사니즘, 먹사니즘, K 이니셔티브가 중벤스 68 혁명과 일맥상통한답니다. 과연 그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추격자에 머물던 대한민국 경제를 미래 선도자로 바꿀 핵심 키워드 중벤스 68 혁명을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벤처투자본부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대주회계법인 고문과 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계신 장상익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회계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상익입니다. 네, 날씨가 너무 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게 이름만 들어도 피가 약간 뜨겁게 올라오는 주제예요. 예, 맞습니다. 68 혁명. 예. 우리가 68 혁명 하면 그 역사 속에서 알고 있던 68 혁명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68년이 아니니까 예. 그 68 혁명은 아닐 것 같고 예. 이 대한민국의 68 혁명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 저희가 유튜브에 68 기금법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세 번째 영상 정도에 중벤서와 대한민국을 살려라 68 기금법 개정 프로젝트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 영상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68 기금법 개정과 관련된 이제 68 혁명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68개 이제 법정 기금의 여유 자금 중에 일정 포션을 네. 관련 이제 기술 기반 중소 벤처 그다음에 스타트업 기업에 네. 투자를 하게 기금법을 개정하자. 네, 이런 이제 68년이 아니라 68개 법정 기금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68 혁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프랑스에서 1968년에 이제 예. 그 대학생이라든가 노동자들이 일으킨 사회 변혁 운동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68 대한민국 혁명도 굉장히 큰 변혁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네.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네. 그런 내용이죠. 그때 구호가 뭐 상상하라, 예. 뭐 요구하라, 금지함을 금지하라. 제가 그 구호도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중벤스를 살려라. 중소벤처 스타트업. 지금부터는 이제 중벤스로 저희가 용어를 통일하자고요. 예, 맞습니다. 중형 벤츠가 아니죠. 예. 중벤스, 예. 중소벤처 스타트업.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이 68 혁명 떠오르는 게 네. 지난 대선 때 이 68 혁명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을 시켜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고 어메이징한데 이 정말 놀랍게 공약집에 반영이 됐는데 그 공약집에 반영된 내용을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저희 이제 K 정책금융연구소가 주도가 돼서 지난 네. 이제 4월 28일 날 네. 국회에서 68 기금법 개정과 관련된 네. 이제 국회 토론회를 우리 박정 의원실하고 같이 이제 개최를 했고 네, 그때 저희가 이제 대선 공약 전달식이라고 해서 네. 68개 이제 법정 기금의 일정 네. 포션을 이제 중벤스에 투자를 하자. 이런 네. 이제 내용을 이제 대선 공약 그때 회 기사님도 발제를 좀 예, 저도 토론하셨던 것 참여를 같은데.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이제 공약지에 반영이 됐고 그 내용은 이제 연기금 및 연기금 투자풀 등의 이제 벤처펀드 출자 확대 유도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네. 내용으로 대선 공약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한 줄로 요약은 돼 있지만 네.
뭐 다시 읽어보자면 네. 연기금 및 연기금 투자풀 등의 벤처 펀드 출자 확대 유도 방안. 네. 굉장히 짧은 한 줄인데요. 네. 사실은 이 한 줄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걸 좀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법정 기금이라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정부의 재정 활동은 크게 보면 이제 예산 활동하고 기금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예산은 이제 국회를 통해서 이제 컨트롤되는 그런 이제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네. 기금은 이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특정 이제 자금을 좀 필요에 따라서 운용하는 그런 이제 방식의 이제 재정 활동인데 네. 그런 이제 68개 기금에 어떤 여유 자산들의 일정 포션을 저희가 이제 벤처 펀드에 이제 출자를 하도록 하는 네. 그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이 출자를 하더라도 그냥 막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이게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뭔가 기금법이든 재정법이든 이거를 새로 개정을 하든 네. 뭔가 새로 법을 만들든 뭔가 국회에서 입법적인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단계가 어떤 단계에 있나요? 예, 뭐 저희들이 이제 공공조직에 계신 분들은 이게 이제 새로운 일을 할 때 늘 이제 그런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이제 이게 관련 법이 미비됐다, 그러니까요. 관련 규정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조금 이제 추진을 좀 늦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국가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기금의 여유 자금 중에 일정 이제 부분을 중부에서에 이제 투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네. 안 그러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것을 제정을 해서 기금관리 기본법이요. 예, 제정을 해서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드리면 네. 좀 편하게 이제 공공 쪽에 계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저희가 그 운동의 이제 일환으로서 저희가 이제 8월 말경에 이제 기금의 중벤스 투자 5%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아 기금의 중벤수 투자 5%. 예, 예. 아예 숫자까지 뭐 이제 이게 딱 못 숫자가 이제 5%를 이제 못 박혀 있지는 않겠지만 네. 이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게 이제 10%가 네. 될 수도 있고 뭐 네, 네. 더 낮아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제 5% 입법 요걸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68 혁명과 관련해서 이제 68 혁명을 이제 지속적인 추진하고 또 네. 국민의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지 네.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같은 이제 유튜브 방송 이런 네. 걸 이제 지속적으로 그렇게 아, 이제 네.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8월 말쯤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김태년 의원님 그 통화를 했는데요. 네. 그분이 아마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김태년 의원님 또 민병덕 의원님 네. 아마 정무위, 네. 기재위 뭐 정진우 의원님 네. 이렇게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토론에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행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을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네. 정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한테 알려야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방에 알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또 하나 그때 이제 국회에서 그 네. 68개 법정 기금법 국회 토론회를 할 때 네. 그 대선 공약 요구서 전달식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선 공약 요구서 전달식에 이렇게 68개 법정 기금법 개정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직속의 중벤스 특위 설치 이 요구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운동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기금이 68개나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사실은 좀 그러니까요. 필요하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지금 이제 정부 조직법이 아마 지금 개정 논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뭐 아마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각 부처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금 운용 기관도 필요하고 네. 각 부처도 필요하고 또 투자 운용사도 필요하고 네. 현장 산업 현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혁신 주체들도 필요하고 예, 그래서 예. 보니까 한 5개 정도의 F5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명을 한번 해봤어요. 아, 예, 여기서 F5 F는 좋습니다. 뭐 플라워는 아니고 당연히 파이낸스인데 예. 중벤스 F5를 예. 이 K정책금융연구소에서 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운동을 좀 우리 소장님께서 부소장님께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대통령께서도 이게 시정연설에서 추경 예산 편성하면서 강조했듯이 이 68개 법정 기금의 여유 자금을 왜 중벤스에 예. 투자를 해야 되냐? 예. 왜 중벤스인가? 예. 이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2022년에 이제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이 이제 전체 기업 수의 99.9%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사자 비율이 그러니까 네. 고용된 사람의 비율이 이제 81% 정도 되고 네. 매출액 비율은 한 44%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 23년도 이제 통계를 보면 이제 약 4만 개의 이제 벤처 기업들이 한 242조의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고 고용도 94만 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고용 중소기 규모가 94만 명. 그렇습니다. 엄청나네요. 예, 엄청나게 많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이제 핵심 성장 동력이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없고요. 최근에 이제 한국 경제가 약간 이제 인구 고령화라든지 네. 안 그러면 기존의 이제 중후장대 산업의 이제 생산성 저하 등으로 해서 저성장 구조로 이제 변화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네. 기술 기반의 이제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기술 기반 중벤처는 이 아이디어하고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은 사실 네. 이제 담보가 부족하고 그렇죠. 또 이제 네. 그 수익 모델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벤처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수익 모델을 너무 자본의 논리라든가 네. 이익의 논리로만 가면 네. 벤처는 죽는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치의 공유, 그다음에 그런 모델에 대한 이 내재적 가치를 좀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페이퍼상으로만 하면 네. 사실은 그런 내재적 가치라든가 미래 가치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숫자로만 보면 안 될 네. 것 같아서. 맞습니다. 왜냐면 제 숫자에도 이제 비계량적인 요소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예. 정성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네. 페이퍼로만 보면 정량 평가만 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 주변에 벤처하는 후배들이 있는데 네.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정량은 이제 숫자로 이렇게 바로 팍 나오지만 정성은 또 가치관에 따라서 또 보는 뷰가 다 네.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이제 통일된 뷰로 어떤 정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는 약간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약간 객관화 시키는 거는 약간 이제 또 다른 영역의 문제라서 그건 좀 이제 충분한 이제 논의들이 좀 필요한 네, 그런 네, 부분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 제가 네. 끊은 것 같아요. 더 마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술 기반의 이제 벤처 기업하고 스타트업들은 사실은 이제 아이디어나 기술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네. 어떤 담보라든지 수익 모델이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어떤 금융기관에 가서 이제 저희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하려면 당연히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런 자금들은 사실은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사실은 조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투자 자금이라는 게 이게 한정 없이 있는 게 아니고 늘 부족하기 마련이라서 우리 기술 기반의 이제 중벤처의 제일 큰 경영상의 애로사항이 자금 조달이라고 늘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금 이런 투자 자금을 벤처에 대한 투자 자금 좀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기금의 여자금의 일부를 벤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런 이제 네. 기술 기반의 중벤처들의 자금 조달에 이제 숨통을 좀 트여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제 생각하기 때문에 네. 기술 기반 중벤처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 회계사님은 한벤투 한국 벤처 투자 이렇게 산 증인이시더라고요. 예. 네. 제가 한 17년 그러니까요. 그동안 이제 모태펀드 운영도 하셨고 정책펀드 기획도 하셨고 네. 그러면서 벤처 생태계 어떤 지원 업무를 두루 경험하셨는데 그래서 벤처 기업 애로사항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벤처 기업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슈퍼 갑일 수도 있는데 그 회계사님이 느끼는 한국 벤처 기업의 실상 어떤가요 지금? 요즘 실상은 저희가 이제 2021년에 벤처 투자가 이제 17조를 하면서 이제 피크를 이뤘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할 때라서 네. 그때 이제 약간 이제 기업 가치가 유동성이 아무래도 풍부해지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투자를 받았던 이제 벤처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유동성이 이제 점점 이제 축소되고
네. 이제 펀드 결성이 좀 이렇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후속 투자를 받아야지 이제 계속 네.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 후속 투자 그 과거에 받았던 높은 밸류의 그 기업 가치 때문에 투자 받기가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기존에 받았던 과거에 이제 기업 가치가 없이 이제 새로 이제 창업을 했다 이제 하는 기업들은 그나마 이제 좀 네. 기업 가치가 이제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과거에 이제 높은 밸류에 이제 투자를 받았던 그런 벤처 기업들은 지금 상당히 조금 자금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있고요. 약간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금년도 2025년도 1분기 때 이제 벤처 투자 실적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 6조 정도 이제 투자가 일어났는데 그 전년 동기 비해서는 한 3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3개월치 이제 투자 실적이니까 앞으로 1년이 이제 어떻게 뭐 좀 더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는 네. 조금 이런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조금 더 많이 늘었다 이런 네. 부분이 있고 또 아직 이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저희 이제 모태에 추경이 네. 한 6천억 정도 네.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통령 공약 중에 이제 AI 등 국가 이제 첨단 전략 산업에 100조를 네, 100조. 투기하겠다는 그런 이제 공약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그 벤처 기업들의 이제 미래는 조금 희망적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희망을 굉장히 벤처인들이 갖고 있고요. 아, 예, 기대 아마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68 혁명을 지금 뜨겁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벤처의 진심인 사람들, 네. 그러니까 벤처를 생업으로 갖고 있고 벤처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시는 분들의 네. 그 요구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그냥 연달아서 네.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 현장에 진짜 현장에서 요구하는 질문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기술은 갖고 있는데 그걸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걸 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뭔가 비법, 네. 비책, 비방이 있는 건지 좀 이렇게 전문가시니까 네. 그걸 좀 알려달라.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벤처를 스타트를 했어요. 했는데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개미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데스밸리에 빠진다고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수렁으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데스밸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구가 있는지 그런 지원책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게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건 진짜 최악인 거예요. 벤처를 해서 진짜 폭망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그 부채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패배했다는 이제 한 낙인이 찍힌 네. 루저라는 낙인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인생까지 나고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이제 부활을 해야 되는데 이 패자 부활전을 벤처 업계에서 과연 할 수 있느냐? 네. 이 벤처의 진심인 사람인데 네. 벤처로 밥 벌어 먹는 사람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제가 예. 그냥 세 가지로 했는데 예, 일단 뭐 그렇게 하나씩 좀 예.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제 뭐 이게 벤처인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비법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사실 이야기를 하면 뭐 1시간 이상 뭐 해도 네. 사실은 부족한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손자병법에 보면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용어가 네.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벤처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저 하우스에는 어떤 투자를 주로 하더라. 그리고 네. 이제 어떤 펀드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보를 좀 많이 네. 기본적인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벤처 캐피탈들은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펀드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네. 투자를 하는데 그 펀드에는 각각 다 주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주목적이 뭐냐면 그 펀드 중에서 그 펀드의 대부분의 자금을 예를 들면 창업 초기 안 그러면 뭐 지방기업 이렇게 네. 이제 정해진 목적에 그걸 투자를 안 하면 목적이 다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있는 다 거죠. 있습니다. 예. 거기에 투자를 안 하면 페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네. 우선 달성하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어떤 주목적을 갖고 있는 어떤 주목적을 해야 되는 펀드가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자기 회사에 이제
어떤 특성들이 그 주목적에 맞는지 네. 이런 걸 좀 판단을 해서 사실은 접근을 해야 되고요. 합 목적적이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접근도 이제 이렇게 뭐 콜드콜 이런 걸로 해서는 사실 좀 쉽지 않고요. 네. 사실은 이제 자기 뭐 콜드콜은 뭔가요? 콜드콜은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메일이나 네. 네. 이제 전화로 해서 난 누구 누군데 뭐 아. 투자를 받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사람 처음 만나서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네. 그 중간 매개체로서 이제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친구나 네.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걸 통하면은 사실은 벤처 캐피탈에 하고 있는 심사역들하고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좀 닿게 네. 돼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특히 또 네트워크를 또 중요하게 그렇죠. 하는 네.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벤처 캐피탈하고 접근을 해야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바이오 산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바이오 투자하는 펀드도 없는 벤처 캐피탈 찾아가지고 투자 상담하면 네. 뭐 투자를 받을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그런 어떤 자펀드에 대한 어떤 정보들은 저희 이제 그 한국 벤처 투자의 홈페이지나 안 그러면 성장금융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에 것들 들어가서 네. 정보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금 더 알고 네. 또 이제 뭐이 벤처 업계에 네트워크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해서 네. 좀 정확한 자기한테 투자를 해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벤처 캐피탈하고 접촉이 먼저 돼야지 네. 뭐 또 가능한 이야기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데스밸리 네. 데스밸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창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약간 창업 교육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기술 개발을 하거나 이제 제품 개발을 할 때는 네. 마일스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언제까지는 뭘 개발하고 언제까지는 어떻게 하고 이런 네. 이제 플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플랜들을 이제 쭉 작성을 해서 이제 사실 투자를 받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플랜을 작성할 때 요 시점까지는 내가 투입돼야 될 얼마다 이런 것들이 대충 이제 이게 나옵니다. 금액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돈이 모자랄 것 같다 이러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투자를 받으려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6개월 네. 전부터 미리 이제 기존 투자자가 있으면 기존 투자자하고 협의해서 사실 기존 투자자한테 후속 투자 받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사실은 이제 뭐 그게 이어지지 않을 예, 거고. 뭐 이어지지 네. 않을 수도 있죠. 그쪽에서 펀드를 못 만들어서 이제 자금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뭐 다른 벤처 캐피탈한테 소개를 받든지 해서 사실은 이제 미리 하면은 사실 데스밸리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이렇게 펀딩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기보나 안 그러면 벤처덱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약간 네. 대출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은행의 대출이 아니라 약간 이제 벤처 대비나 이제 기보 보증 대출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투자가 아니라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일단 먼저 대출을 받고 나중에 네. 이제 투자 받아서 그 네, 돈을 네. 이제 상환하는 일단 데스밸리를 빠져나와야 되니까. 일단은 데스밸리를 이제 지나야지 네. 이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플랜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케이스. 이제 패자부활전이지 않습니까? 물어보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좀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실패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네. 저희 이제 모태펀드에서 이제 재기 지원 펀드라는 이제 정책 펀드를 재기 지원 펀드. 예. 네. 그래서 이제 정직한 실패를 이제 말하는 거죠. 이제 네. 좀 부정직하게 이제 이렇게 네. 한 실패보다는 정직한 실패를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으나 예, 안 된 뭐 여건이 안 케이스. 돼서 뭐 네. 한 거 이런 것들은 그런 분들이 다시 이제 창업을 했을 때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해주는 그런 재기 지원 네. 펀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보시면 충분히 이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금들을 펀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은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잘 이용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좀 늘 관심을 가지고 네. 예를 들면 이제 올해 이렇게 활성화된 펀드들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 평상시에 조금 네. 관심을 갖는 게 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눈도 크게 열고 뜨고 귀도 그렇습니다. 크게 귀도 열어놓고 크게 열고 이렇게 하셔야 네네.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장상희 회계사님을 제가 찾아야 뭐 될 것 한번 같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한 17년 동안 네. 그 한국 벤처 투자에서 근무하셨는데요. 우리나라 벤처 투자 역사가 꽤 있죠. 예, 예. 네. 그 한국 벤처 투자가 이제 걸어온 역사도 예. 궁금하고 또 이 벤처 투자와 이 68 혁명이 어떻게 시장이 연결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 나라는 이제 사실은 74년에서 85년까지는
네. 사실 기술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주도하에 이게 사실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때는 네. 벤처캐피탈 그런 개념이 그 아니고 용어가 아니었죠. 예, 예, 네. 기술금융이라는 그런 용어로 네.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한국기술진흥, 뭐 한국기술개발, 뭐 한국개발투자, 한국기술금융 이런 회사를 정부도 주도로 세워가지고 아, 그때 그 이름이 이렇게 예, 연결되는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네. 이제 다 회사가 있습니다. 뭐 KTV 네트워크스라든지 뭐 아. 아주 아이비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 네. 그렇게 만들었던 회사가 다 네. 민영화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86년 때 이제 새로 이제 신기술 사업 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신기술 사업자라든지 창업 투자 회사가 이제 제도화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네. 되고요.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 이제 그 벤처 캐피탈들은 주로 이제 이 주식 그 자본 투자 네. 주식 투자보다는 약간 이제 대출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 네. 어음 할인이 그때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네. 어음 할인이라든지 이런 일단 금융기관에서 차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음 할인이라든지 이런 대출 위주로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약간 이제 자본 위주의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은 사실은 이제 문민정부 들어와 갖고 네. 벤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고 네. 코스닥 시장도 97년에 새로 이제 완전히 네. 이제 코스닥 상장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고 네. 하면서 김영삼 정부, 그다음 김대중 정부 네.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네. 사실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네. 보여지고요. 워낙 뭐 김대중 정부 때 IT 그렇습니다. 정보화 고속도로를 예, 놓았기 예, 때문에요. 네. 네, 그때 상당히 벤처가 네, 활성화 많이 활성화됐었죠. 됐고 이제 그걸 이제 활성화 수준을 넘어갖고 약간 버블이 이제 네. 일어나는 그런 수준까지 갔었고요. 그래서 그 버블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닷컴 버블이 이제 2000년에 네. 다 이제 닷컴 버블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벤처 투자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도덕적 해이도 좀 많이 있었기 네. 때문에 이제 시장에 이제 신뢰를 이제 잃어버린 네. 거죠. 시장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조정이 되는 그렇습니다. 예, 시기였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04년에 이제 벤처 산업 활성화 종합 대책이라는 게 이제 발표되면서 2005년에 이제 모태 펀드가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때는 노무현 정부였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모태 펀드를 통해서 이제 조금 이제 다시 벤처를 이렇게 세우자 네. 이런 의미로 이제 모태 펀드가 설립됐고 그 이후에 이제 한 번에 이제 2009년에 또 금융위기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약간 또 침체가 됐다가 그렇죠. 네. 이제 거기 또 회복되면서 2010년 후반부에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네. 유니콘 활성화 이런 대책들이 나오면서 이제 벤처가 다시 쭉 네. 우상향하게 이렇게 벤처 투자가 이루어진 네. 그런 이제 역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0년하고 2021년에 보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초저금리 하고 유동성 네. 확대로 해서 그때도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그때가 완전히 벤처 투자 이제 최상의 피크였고 네. 펀드 결성도 뭐 한 18조 정도 엄청나게 아, 많이 그때 됐다. 제일 많이 결성이 네,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이제 금리가 미국발 이제 금리 네. 인상, 그다음에 이제 뭐 불확실한 경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면서 네. 이제 벤처 투자라든지 벤처 펀드 결성이 많이 줄었죠. 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또 결론을 내면은 이제 이 벤처 투자라는 것은 이 금융 환경하고 정책이 맞물려야지 아, 이게 박수 네네. 이렇게 소리가 네네. 나듯이 삼박자가 맞아야 그렇습니다. 되네요. 예. 금융과 예, 그다음에 정책이, 정책과 예, 맞아야 됩니다. 기술과 예.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네요. 맞아야지 이제 지속 네.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 법정기금 예. 이게 용어가 아까 모태펀드도 나오고 법정기금도 나오고 굉장히 이 용어들이 우리가 많이 듣는 용어지만 좀 낯설거든요. 예, 예. 어렵게 느껴지고 예. 이걸 좀 68개 법정기금이라고 지금 68년도 혁명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 사실은 대한민국이 뭐 68 혁명에는 없었죠. 예, 맞습니다. 네네. 이 국가의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박정희 철권 통치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68 혁명은 68개 법정 기금인데 사실은 이 운동을 벌일 당시만 해도 68개 기금이었잖아요. 네. 근데 작년 연말에 보니까 국제 질병 퇴치 기금이 예. 이제 사라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67개인데 이제 상징성이 68 혁명이라는 상징성이 있어서 68 혁명으로 지금 명명이 된 것 같은데요. 이 68개 법정 기금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제가 앞에서도 약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국가의 이제 재정 활동 중에 크게 이제 예산하고 이제 기금이라는 게 두 가지로 네네. 이제 국가의 재정 활동이 있는데 예산은 앞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약간 이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네. 뭐 이렇게
조금 이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또 보충받고 이렇게 약간 국회에 엄격한 이제 통제를 많이 받는데 기금은 사실은 처음에 이제 기금 운용 계획을 이제 국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뭐 한 30% 범위 내에서는 조금 변동이 있어도 다시 재성인을 받거나 이런 게 없이 약간 좀 약간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목적을 위해서 네.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네. 때 법에 이제 근거를 넣어서 이렇게 네. 기금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법정 기금이라는 그런 용어를 이제 쓰게. 그래서 법정에 서는 기금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거 아재 개그인데 이거. 그렇군요. 네네. 네, 하여튼 그렇고요. 네. 기금의 재원은 이제 주로 이제 정부 예산하고 네. 자기들의 어떤 자체 사업,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부담금 이런 걸로 이제 이루어지고 여기는 이제 그 한 해 들어온 수익을 보통 예산은 받은 예산을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예산은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다 써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기금은 장기적으로 장기- 운용해 가면서 예, 쓰는 예, 공공의 돈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고. 예, 예. 네. 맞습니다. 네. 그 지금 기금에 대해서 네. 이게 설치 목적이 분명하게 별도의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또 국민들 부담으로 이제 조성이 된 거다 보니까 네. 이 기금에 대해서 68 기금 개정 뭐 해서 이제 벤처 스타트업 살리기에 쓰겠다라고 하니까 약간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돈인데 좀 보수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만약에 그 벤처 투자 같은 고위험 부담에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하냐라는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리 기금이 직접 네. 이제 중벤처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실 위험이 엄청나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기금들이 이제 민간이 운영하는 벤처 펀드에 이제 출자를 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네. 안 그러면 이제 모펀드에 출자를 해서 벤처 펀드에 출자를 하는 재간접 펀드 방식 이렇게 이제 운용을 하게 되면은 이 분산 효과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재간접 투자 방식인 이제 우리 한국 모태펀드의 사례를 보면 그간에 쭉 이제 2005년에 이제 만들었으니까 올해가 이제 20년째 되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한 301개의 자펀드를 이제 청산을 했습니다. 청산을 했다는 의미는 이제 네. 투입된 원금을 다 이제 배분하고 네. 수익까지 다 배분하고 이제 그 정리한 펀드가 거예요? 정리됐다, 네. 없어졌다 이렇게 네네.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실적을 보면 평균 그 수익 배수 원금 대비 얼마를 더 벌었냐 이런 네. 수익 배수가 1.44배입니다. 그러니까 약 44%를 더 벌었다. 많이 벌었네요.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연 이자율로 환산을 하는 건 이제 IRR이라고 하는데 네. 그 IRR로 보면 이제 8.07%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괜찮다. 그럼 보수적으로 운용 안 해도 되잖아요. 좀 진보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왜 뭐 그래서 이제 그걸 네. 이제 좀 더 진보적으로 하면 좀 낮아지는 네네. 이제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모태펀드의 이제 운영 결과를 보면 네. 매년 꾸준하게 벤처 펀드에 출자를 하면 네.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요게 네. 이제 사실 증명이 된 거거든요. 네. 벤처 스타트업 하면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 하나하나는 이제 리스크가 있죠. 근데 네. 그거를 이제 통으로 묶으면 네. 사실 이제 이건 약간 이제 재무 이론적인 측면인데 약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있고 비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한쪽에 이제 제거되는 거죠. 시스템 리스크만 남고 네. 그러니까 체계적인 위험만 남고 네. 이게 약간 그- 복잡한 이론이라서 맞아요. 예. 그때 국회 토론회 때 유동수 의원님께서 그 예, 그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예. 시스테믹 예. 리스크. 예. 네,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은 따로 들었는데 예.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그때 예.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셔서 예. 68 그 법정 기금과 관련해서는 이 시스테믹 리스크를 잘 관리를 하면 예. 해법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예, 좀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예. 네, 제가 잘 이해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정부가 벤처 투자를 지원했고 거기에서 특히 이제 엄마 펀드, 이 모태 펀드가 네. 굉장히 역할을 좀 중요한 역할을 해왔잖아요. 예. 근데 모태 펀드가 어떤 방식으로 벤처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예.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모태펀드는 그 기업에 이제 직접 투자를 벤처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민간 벤처 캐피탈이 운영하는 벤처 펀드에 이제 투자를 하는 네. 그런 이제 우리가 보통 VC 하는 그렇습니다. 거기인 거죠. 예, 네. 출자를 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펀드 오브 펀드입니다. 아, 펀드들의 펀드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태펀드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이제 기타 공공기관 한국벤처투자가 네. 2005년부터 쭉 이제 30년간 운영하도록 그리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영 구조를 보면은 이제 중기부를 포함해서 한 10개의 정부 부처가 작년 말까지 해서 누적적으로 한 9.9조 원 정도를 이제 모태펀드에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태펀드가 매년 이제 벤처 캐피탈이 운영하는 벤처 펀드에 이를 출자를 해주면 네. 이제 그 벤처 캐피탈들이 그 출자 받은 거를 근거로 다른 이제 금융기관이라든지 일반 기업에 가서 이제 출자를 받아서 벤처 펀드를 결성을 하고 그 벤처 펀드가 벤처 기업에 네. 투자를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한 20년 동안에 이제 어떤 성과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앞에 우리 역사할 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4년에 이제 벤처 펀드가 조성된 게 한 5,500 정도 한 해에 5,500 네. 정도 이제 조성이 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조성한 게 한 11조 정도 되니까 네. 한 20배 정도 늘어난 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투자도 보면은 그때 이제 한 6천억 정도 이제 한 해 투자가 벤처 투자가 네. 됐었는데 지금은 한 13조 정도 하니까 한 22배 네네. 정도로 네. 이제 많이 이제 벤처 투자 시장을 이제 이렇게 키웠다 아, 네. 이런 이제 역할들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 5년간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이제 신규 진입한 회사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회사들의 이제 61%, 그다음에 유니콘 기업의 84%가 모태 자펀드에 이제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성장한 기업이다.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뭐 성과라면 성과이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으로 사실 벤처펀드 조성 규모, 투자 규모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다 하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요즘 벤처펀드 결성 좀 줄어들었다고 하던데 아까 말씀하셨을 네, 결성은 때. 이제 사실은 이제 2021년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8조 네. 정도 결성된 게 이제 피크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꾸준히 이제 줄어들었어요. 감소돼 가지고 네. 뭐 11조 정도까지 이제 떨어졌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근데 이제 투자는 조금 이제 다릅니다. 아. 펀드 결성을 하면 그 펀드를 한 해 다 네. 투자하는 게 아니고 3년간 이제 나눠서 투자를 그게 하게 됩니다. 비례하는 게 아니군요. 예. 네. 3년간 보통 이제 나눠서 투자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펀드 결성이 쭉 줄어들면 결국은 이제 나중에 투자 재원이 모자라서 이제 벤처 투자 자체가 이제 두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벤처 펀드 결성이 이제 줄어들면 나중에 이제 중벤처들이 자금 조달에 큰 애로 상황이 생길 수 네네. 있다.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율이 좀 낮은 편인가요? 뭐 엄청 낮다고 뭐 할 수는 없고요. 아. 미국이 한 0.77% 되고요. 네. 영국이 한 0.53%, 네. 그다음에 싱가포르가 1.6%, 회계사님이라 뭐 숫자가 그냥 술술 나오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 0.83 네.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0. 0.5 정도 된다고 오. 보시면 아,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네. 미국은 미국하고, 0.77. 영국하고 비슷하네요. 예, 저희가 네. 영국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외 상황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네. 그러면 이 68 혁명의 이제 꿈이 실현이 된다면 네. 실제 68 기금에서 어느 정도의 자금이 벤처 투자 재원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저희가 68개 법정 기금이 한 운용 자산 규모만 한 1,000조 조금 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원래 기금은 아까 특정 목적이 있다고 그랬기 네.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쓰는 돈 빼고 금융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한 314조 정도 되고 네. 그 중에서 한 180조 정도가 이제 금융기관이 그냥 단순히 그냥 예치만 돼 있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금융 자산에 이제 예를 들면 10%를 뭐 이렇게 중벤처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31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스탁 개념이라서 스탁 개념으로. 스탁 개념이기 네. 때문에 그 한 해에 31조 쓰고 나면 더 이상 쓸 게 없습니다. 네. 이거를 약간 이제 나눠서 써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벤처 투자하면 보통 돌아오는 해임 회수되는 기간이 보통 5년 정도 됩니다. 투자하고 5년 뒤에 좀 회수해갖고 회수되는 게 5년 정도. 5년 정도 네. 평균적으로 보면 네.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31조를 이제 5년 정도로 나누면 매년 한 6조 조금 더 신규 재원을 이렇게 하면 네. 5년 뒤에 다시 돌아오면 그 6조 다시 투자하고 이렇게 네. 이 순환식으로 계속 리볼빙 방식으로 이렇게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그러면 68 혁명이 성공을 하면 네. 이런 벤처 생태계가 굉장히 활성화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활성화될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 사실 자금이 좀 풍부해지면 이제 창업이 좀 활성화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창업이 활성화되다 보면 이제 스타트업의 이제 성장이 네. 좀 가속화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창업 국가로 가는 창업국가로 거죠.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68 혁명을 통해서 네. 다시 재도약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 네. 갑자기 기대가 생깁니다. 그럼 이 벤처 생태계에서 과연 자금, 돈만 공급된다고 해서 생태계가 활성화되느냐? 또 이런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돈만으로 모든 게 이제 해결된다고 하면 그건 약간 이제 네. 말이 안 맞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창업, 투자, 회수, 재창업 이런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야지 사실은 투자할 때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업가 정신 함량을 위한 이제 체계적인 창업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멘토링 지원 체계, 그다음에 산학연이 연계되는 어떤 창업 지원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신기술을 제공을 이제 저해하는 이제 네. 각종 규제 완화 같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도 이제 필요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자금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투자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언제 뭐 이렇게 뻥 터질 수도 있고 버블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회수를 하는 시장 자체도 좀 활성화돼야 됩니다. 네. 그 회수 시장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코스닥 시장하고 이제 자본 시장인데, 그런 이제 회수 시장의 이제 활성화도 필요하고, 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회임 기간이 뭐 5년 이상 이렇게 길게 되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자기 유동성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중간 회수 시장의 활성화,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초기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네. 실패를 또 용인하는 문화, 네. 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창업을 재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을 또 좀 제공이 돼야 되지 네. 않을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돼야지 네. 이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제가 싶습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 실패 박람회라는 걸 했었거든요. 아유. 그때 그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한 번 실패하면 죽는 게 아니라 네. 다시 패자부활전,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벤처에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패도 자산이죠. 네네 맞습니다. 축적의 어떤 테크닉이니까요. 네. 실제 벤처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케팅에 대한 지원, 판로 확보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네. 또 IP 신기술 뭐 협업이라든가 가치 공유 이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같은 걸 원하는데 그런 것도 잘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실은 지난 4월 이렇게 국회 토론회 할 때만 해도 네. 우리 민병덕 의원님께서 발칙한 상상이라고 했어요. 그러셨죠. 네. 네, 그게 저는 귀에 쏙 꽂혔는데 네. 이 법정 기금을 그야말로 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로 대자라고 했을 때 발칙한 상상이라고 했는데 대선 때 이 공약으로 반영이 되면서 네. 이 발칙한 변화가 생겼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 예. 우리가 이제 발칙한 상상이라고 하면 네. 이제 버릇없고 이제 괘씸한 상상이다, 이렇게 이제 직역이 되는데, 네. 요걸 잠깐 틀어서 보면 약간 이제 기존의 틀을 깨는 이제 대담하고 이제 독창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문제 해결 방식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이제 어떤 해결 방안이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발칙한 상상은 우리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공약에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발칙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 중에서 이제 AI든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100조 네. 투자하고 연간 40조 이제 벤처 투자 시장 육성 같은 이런 것들이 국가의 이제 미래 지향적인 신산업 이제 투자 재원 조달인데요. 이런 것들은 네. 법정 기금의 이제 여유 자금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달성할 수 있을 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민병덕 의원님이 발칙한 상상이라고 그러면서 건투를 빌고 성공하길 바란다고 했는데 그 맞습니다. 바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68 혁명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네. 어떤 의미와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서 이제 성장 기반 구축 중에 하나가 이제 연간 40조 이제 벤처 투자 시장을 육성해서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을 만들겠다. 요게 네. 이제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요런 거를 이제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이제 재원 조달 방안이 이런 법정 기금을 여유 자금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그 우리 회계사님 굉장히 전문적인 설명을 그래도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또 벤처를 하시는 분들, 또 데스밸리에 빠지신 분들, 또 패자 부활전을 꿈꾸는 분들한테 하실 말씀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뭐 간단하게는 저희가 이제 68 혁명이라는 게 법정 기금의 이제 여유 자금을 활용해서 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전략 투자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이제 기술 기반 중변세에 대한 이제 투자 자금 이제 기반 강화를 통해서 이제 창업이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U 클래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뭐 창업가 계층이겠죠. 이런 네. U 클래스들의 저변이 이제 확대가 됐어요. 뉴클래스가 창업가 계층. 예. 네, 네. 그렇게 이제 지칭할 수도 있지 네. 않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예.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저변이 확대되면 창업국가 대한민국으로 전환하는데 네. 충분히 이제 받침돌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국민운동으로서 꾸준하게 네. 해야 될 거고 시청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타이틀이 지금 계속되는 68혁명인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중벤스 68혁명을 현장 전문가의 시선으로 친절하게 짚어주신 장상희 회계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에 빠진 미국을 살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중벤스를 살려서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K정책금융연구소는 68혁명의 길을 가열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혜자의 좋은 법 좋은 정책 야단법석이었습니다.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